새해 소망. 또 한 살 먹는구나. 설이 심란하다가도 몰라보게 자랐을 손자들, 조카들 세배받을 생각을 하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 어렸을 적에 늙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늙어서도 사는 재미가 있을까 의심했었는데, 사는 재미란 죽는 날까지도 있게 마련인가 보다. 키가 우쩍 자랐을 손자녀를 보는 것도 대견하지만 1년 내내 못 보던 친척, 조카, 고손, 종손들의 나이를 물어보고 덕담을 늘어놓는 것도 서로이 빼놓을 수 없는 낙이다. 내가 벌써 19살이라고? 그럼 금년에 또 그놈의 예비고사인지 뭔지 봐가지고 대학에 가야겠구나. 벌써 봤다고? 오라, 7살에 들어간 게로구나. 내가 무심했구나. 그래, 어떻게 본 게야? 서울대학 갈 만큼은 봤다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 저런 신통할 때가 있나? 너희 집 경사 났구나. 그러니까 300점은 넘어받았단 소리지? 아니라고? 그럼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만큼은 받았다고? 저런 녀석이 늙은이를 놀리네. 그래, 잘 봤다. 너희 집이 서울이니 서울에서 다니면 됐지 뭐. 아무튼 너희 집에 경사 났다. 젊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장난만 해도 즐겁다. 학교가 뭔지, 워낙 교육열이 센 민족이라선지 아이들을 보면 우선 학교 인사가 앞선다. 각급 학교로 진학하지 않으면 진급을 하게 되는 아이들한테 성적도 묻고 앞으로의 포부도 묻곤 한다. 젊다는 것만으로 다 예쁘고 잘생겨 보이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는 더 예뻐 보여 그 부모에게까지 치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학교 걱정이 이미 끝난 처녀 총각이 남게 된다. 올해는 결혼해야지? 애인은 있고? 이렇게 묻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걱정도 팔자다 싶다. 그리고 요새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문제를 입시와 결혼으로 간단하게 요약해버리려는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과 상상력의 빈곤에 문득 혐오감 같은 걸 느끼게 된다. 우리가 이럴 때야 당하는 젊은이는 얼마나 진저리가 날까 싶기도 하다. 올해는 그런 상투적인 수작은 생략하고 잘 먹이고 저희들끼리 실컷 떠들게 하고 나중에 세뱃돈이나 듬뿍 주어 보낼까 보다. 이렇게 별로도 보지만 그것도 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할 때 별로 믿을만 하지가 못하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시어머니는 설날에 아이들 키를 재시는 게 큰 낙이셨다. 그때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을 엄숙한 얼굴로 하나하나 불러 기둥 앞에 세우시곤 막대기 같은 걸로 정수리를 가볍게 누르고 송곳으로 기둥에다 금을 그으셨다. 그러고는 작년 이맘때 낸 금과 대보면서 아이쿠, 한 뼘은 자랐네, 또는 한치는 자랐구나 하셨다. 밥은 잘 안 먹고 주전부리만 하더니 여봐라, 답분도 못 자랐잖아 하고 야단을 치시기도 했다. 할머니한테 이런 야단을 맞은 아이는 그날 떡국부터 많이 먹어야 했고 주전부리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다. 20년을 넘어 산 한옥을 팔고 이사할 때는 막내까지 대학에 들어가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후였으니
설에 키를 재는 행사가 필요 없어진 지도 오래였다. 그러나 우리 식구는 다 같이 그 무수한 눈금이 새겨진 그 기둥과의 결별을 아쉬워하고 기둥만 살짝 빼갈 수 없을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나도 세배 오는 손자들 키나 재볼까? 해마다 키를 재보고 잘 먹고 무병해서 키가 많이 자란 놈을 칭찬해주는 할머니가 성적부터 묻고 안달을 하는 할머니보다 훨씬 귀여울 것 같다. 젊은이가 들으면 어느새 망령 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귀엽게 늙고 싶은 게 새해 소망이다. 내식의 귀향. 친정 쪽은 휴전선 이북이고 시댁 쪽은 대대로 서울에서도 사대문 안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은근히 으스대는 서울 토박이라 명절이 돼도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다. 금년엔 좀 덜했지만 추석 때마다 전국의 도로란 도로가 엄청나게 정체하는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돌아갈 곳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아이들한테까지 그것으로 생색을 내곤 했다. 마치 집 없는 거지가 남의 집 불타는 걸 고소하게 구경하면서 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집이 없어 불날 걱정 안 해도 좋으니 얼마나 좋으냐.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했다는 옛날 이야기 속의 거지아범처럼 말이다. 마당에서 한때 하늘을 뒤덮을 듯이 무성하던 나무들이 작은 바람에도 우수수 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흙에서 난 것들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건 아무도 못 말린다. 사람도 설령 나고 자란 데가 흙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이 아니라 해도 추석이 되면 조상의 묘나 집안 내의 연로한 어른들을 찾아뵙고 눈도장이든 몸도장이든 찍고 와야 사람 사는 도리를 다한 것처럼 편안해진다. 이제 많이 살아 친인척 간에 제일 연장자가 됐으니 가만히 앉아서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맞을 입장이 됐다고 해도 도리를 못다한 것 같은 아쉬움이 어찌 없겠는가. 아니 그건 도리가 아니라 그리움일 것이다. 저 지는 잎들이 어찌 섭리만으로 저리도 황홀하고 표표하게 몸을 날릴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섬길 어른이 없어졌다는 건 이승에서 가장 처량해진 나이다. 만추처럼 돌아갈 고향이 없는 쓸쓸함, 내 정수리를 지그시 눌러줄 우더른이 없다는 허전함 때문이었을까? 예년에는 한 번 가던 추석 성묘를 올해는 2번 다녀왔다. 한 번은 벌초를 겸해 대가족을 이끌고 다녀왔고 며칠 있다 왠지 혼자 가고 싶었지만 차 없이 갈 수 없는 곳이라 운전자만 데리고 갔다. 남편과 아들이 잠들어 있는 천주교 공원 묘지이다. 왜 혼자 오고 싶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들이 먼저 간 지 여러 해가 지났건만 갈 때마다 마음이 에이는 듯 아프던 데가 이상하게 정답게 느껴지면서 깊은 위안을 받았다. 지대가 높아 전망이 좋은데도 산꼭대기가 아니고 골짜기라 우리 동네처럼 아늑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 규격화된 작은 비석도 마음에 들었다. 비석엔 내 이름도
생년월일과 함께 새겨져 있다. 다만 몰한 날짜만 빠져 있다. 나의 사후 내 자식들은 큰 비석이나 아름다운 비명을 위해 고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긴 어떤 무덤도 잘난 척하거나 돋보이려고 허황된 장식을 하지 않는 평등한 공동묘지이다. 그래도 우리들 것보다 조금만 더 큰 봉분과 비석을 가진 김수환 추기경님의 묘소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도 저승의 큰 빽이다. 다만 차도에서 묘지까지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것이 걱정스럽다. 운구하다가 관을 놓쳐 굴러 떨어지면 혹시 저 늙은이가 살아날까봐 조문객들이 혼비백산한다면 그건 아마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마지막 농담이 되겠지. 실없는 농담 말고 후대에 남길 행적이 뭐가 있겠는가. 10여 년 전 고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최초로 휴전선을 넘어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역사적인 장관에 크게 감동했지만 될 수 있으면 흥분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정 회장은 정 회장답게 고향에 갔지만 나는 내 식으로 고향에 가고 싶다. 완행열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리고 싶다. 나 홀로 고개를 넘고 넓은 벌을 쉬엄쉬엄 걷다가 운수 좋으면 지나가는 달구지라도 얻어 타고 싶다. 아무의 환영도 주목도 받지 않고 초라하지도 유난스럽지도 않게 표표히 동구 밖을 들어서고 싶다. 계절은 어느 계절이어도 상관없지만 일몰 무렵이었으면 참 좋겠다. 내 주름살의 깊은 골짜기로 산사람 대신 우수가 흐르고 달라지고 퇴락한 사물들을 잔인하게 드러내던 광채가 사라지면서 사물들과 부드럽게 화해하는 시간. 나도 내 인생의 허무와 다소곳이 화해하고 싶다. 내 기억 속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해도 어느 조촐한 텐마루 깨끗하게 늙은 노인의 얼굴에서 내 어릴 적 동무들의 이름을 되살려낼 수 있으면 나는 족하리라. 그분이 철통 같은 분단의 장벽을 뚫고 낸 물꼬는 마침내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까지 이어졌고 나도 금강산 관광까지는 다녀왔지만 개성 관광엔 저항을 느꼈다. 어떻게 고작 6, 7km 밖에 선영이 있는 고향 마을을 놔두고 개성 구경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개성 관광을 제안받았을 때 나 홀로 경로 이탈을 해서 고향 마을 박적골에 다녀오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낸 세상은 연륜으로도 머리로도 사랑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 못할 것 천지였다. 친절한 사람과의 소통. 지난 겨울은 추위도 유별났지만 큰 눈은 또 얼마나 자주 왔는지. 나는 도시보다 기온이 3, 4도는 낮은 산골 마을에 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나는 눈공포증이 있다. 어머니가 눈길에서 가볍게 넘어지신 줄 알았는데 엉치뼈가 크게 부서지는 중상이어서
말년의 5, 6년을 집안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부터이다. 눈을 핑계로 외출을 삼가게 되니 책 볼 시간도 많아지고 밀린 원고 빚도 대강 갚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지만 산에 못 가게 된 것은 여간 아쉽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각오하면서까지 서울의 아파트를 벗어나 이 골짜기로 이사를 온 것은 순전히 산 때문이었다. 아차산은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도전하고 싶을 만큼 높지도 험하지도 않다. 서울을 둘러싼 기품 있고 웅장한 명산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는 첫눈에 들었으니 아마 그 산세가 내 나이에 버겁지 않아 보였기 때문일 터이다. 다음으로는 사람들한테 시달린 흔적 없이 청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어느 정도 만만하게 본 거였는데 사귀고 보니 그 안에 백제산성과 근래에 발굴된 고구려의 보루성터 등 적지 않은 유적지를 숨기고 있어 단지 훼손이 덜 된 자연 이상의 것, 백제 고구려인의 웅혼한 기상과 옹골찬 정신의 맥을 굽이굽이 품고 있는 것처럼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도 이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된 까닭이리라. 능선에서 굽어보면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마치 천연의 해자처럼 보여 왜 백제와 고구려가 거기를 차지하고 요새를 구축하고 싶어 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새해의 해맞이 능선으로 더 유명하고 그나마도 서울 쪽에서 많이 오지 구리 쪽에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마을에서 오르는 길도 너덧 갈래가 되지만 내가 개발한 길은 1년 내내 아무하고도 안 마주칠 정도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다. 딴 길은 가다 보면 약수터도 나오고 배드민턴장이나 암자도 나오는데 내가 다니는 길은 볼거리 없는 그냥 산길이다. 그 대신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나무와 풀들, 새들과 다람쥐들을 눈여겨보게 된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은 꽃나무들이 온전하고 온갖 새들이 거침없이 지저긴다. 혼자 걷는 게 좋은 것은 걷는 기쁨을 내 다리하고 오붓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다리를 나하고 분리시켜 아주 친한 남처럼 여기면서 70년 동안 실어 나르고도 아직도 정정하게 내가 가고 싶은데 데려다 주고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땅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늘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매일매일 가슴이 울렁거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나 산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런 복을 어찌 누릴까. 눈 온 산이 아니더라도 산에는 평지와 다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구를 받아주소서 산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도 울렁거림과 함께 차분한 경건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하루는 산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 오르는 길에 땀이 나서 재킷을 벗었는데 아마 그때 열쇠가 떨어진 듯 했다. 집에 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 워낙 문단속이 허술한 성격이라 현관문은 안 잠그고 대문만 잠갔는데 대문 또한 허술하여 밖에서 팔을 안으로 넣어 열 수 있게 되어 있어 집에 들어오는 데는 지장은 없었다. 그래도 시간 걸리는 외출을 하려면 문단속을 안 할 수가 없겠기에 오던 길을 되짚어 가서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 후 며칠은 산에 갈 때마다 발 밑만 보고 걸었지만 어디 꼭꼭 숨었는지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식들한테 준 스페어 열쇠를 회수해서 문단속을 제대로 하게 된 후 비로소 발밑을 살피는 일에서 해방이 되었다. 다시 한눈을 팔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열쇠가 바로 길가 내 눈높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걸 발견했다. 누군가가 주어서 그렇게 눈에 잘 띄게 걸어 놓았을 것이다. 그 산책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길은 내가 낸 길도 아니었다. 본디부터 있던 오솔길이었으니 누군가가 낸 길이고 누군가가 현재도 다니고 있어서 그 길이 막히지 않고 온전한 것이다. 길은 사람의 다리가 낸 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낸 길이기도 하다. 누군가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 길에서 느끼는 고독은 처절하지 않고 감미롭다.